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테크벙커입니다. 저는 AI 준 팀장이고요. 네, 저는 황인진 변리사입니다. IP 문제로 투자 심사를 하다가 뭔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나요? 종종 있는 경우고요. 첨택 단계에서는 사실 IP를 보긴 힘들죠. 네. 실사 단계에서 VC들이 이제 회사에 방문해서 네네. 특허증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싶은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저희 변리사들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희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그 IP의 리스크를 판단하고 그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네. 판단되면 투자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꽤 발생하죠. 이걸로 뭔가 무산된다고 하면 진짜 너무 아쉬울 거긴 한데 그럼 미리 좀 점검을 하거나 준비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VC들이 어떤 거를 제일 중점으로 보는지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몇 네. 가지가 있을까요? 최근에 더 이슈되고 있는 것들 위주로 한다면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당연히 이제 특허의 확보, 네, 그렇죠. 특허의 양적, 질적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 네. 질적은 좀 더 다음 스텝인 것 같아요. 네, 양적으로 얼만큼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느냐, 특허권이라고 네. 하죠. 그게 얼마나 있는지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업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외주 개발, 외주 개발에 대한 어떤 권리, 네. 누구에게 권리가 있느냐 이런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오픈 소스 요즘에 가장 어떤 핫한 문제죠. 네. 오픈 소스에 대한 라이선싱 이런 것들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양적, 질적, 특허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예 없어도 투자받는 회사도 있진 않나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뭐 섹터라고 할까요? 네네. 네, 그쪽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냐, 이 기술 분야에 따라서 특허가 필요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VC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좀 기술적인, 네.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고 거기에서는 특허가 거의 필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냥 있는 게 더 확실하게 그쵸. 낫겠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양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보통 많다의 기준이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맞아. IPO 기준 최소 확보 개수가 50개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평균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쌓이는 그쵸. 특허들은 아니잖아요. 네네. 내가 5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단계별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시드 단계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개를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이런 네. 것들을 통해 가지고도 특허들을 다 확보를 해서 한두 개는 가지고 있는 게 시작일 거고 네. 이제 뭐 프레이 A 단계에 넘어가면서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그게 이제 양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A 투자가 끝나고부터라고 네네. 볼 것 같아요. 그다음에 B 정도 넘어가서부터는 질적으로 조금씩 다듬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봤을 때는 처음에 한두 개에서 그다음 10개, 20, 30개 50개 뭐 이런 단계로 넘어가면서 IPO를 준비하지 않나. 네, 이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양적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소스를 특허로 할 수 있을까부터가 좀 고민일 것 같거든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걸 특허 낼 거야 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론하고 끝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컨설팅 단계라는 것도 거칠 수가 있어요. 이제 IP 컨설팅이라고 크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노하우 혹은 그냥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하던 그런 것들에서 특허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어떻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보다는 보통 저희 이제 경험상으로는 뭐 한 3개월, 4개월짜리 IP 컨설팅 한번 받으면은 네. 한 10개 정도는 그래도 특허의 소스가 나온다. 아, 정말요?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구체화하는 이제 아이데이션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도 충분히 이제 전문가한테 맡겼을 때는 네. 소스들은 많이 뽑아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허 유무와 개수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쭤봤고 두 번째 체크리스트 아까 저희가 봤던 게 권리 내용 네. 명의가 누구의 명의로 되느냐의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VC들이 이제 실사를 와서 특허를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특허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냐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게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한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권리자에서 법인이 아닌 뭐 대표자 명의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발명자 종업원들이 그냥 권리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히 초기 단계에서 더 많은 건 대표자 명의죠. 네. 대표님들이 보통 시드 단계나 이럴 때는 개인 추론을 하시고 나중에 법인을 옮기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특허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절대 나쁜 건 아니고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진짜 투자 라운드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일단은 대표 개인과 네. 법인은 별개죠. 네네. 아무리 대표님이 특허를 갖고 있다 해서 이 법인의 권리가 되는 건 아니고 네네. 권리란 건 그 재산권이잖아요. 네. 이거는 특허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다음이 이제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있는 것들이 직원들이 발명한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는 발명자인 직원들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라는 것들을 두게 되면은 네. 회사한테 법인에게 이제 권리가 양도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조금씩 커지기 전에 빠르게 직무발명 보상 규정 보상 제도를 마련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하고 그 권리를 가져오는 게 네, 그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그 보상은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건가요? 보상은 당연히 돈으로 되는 거죠. 적게는 한 5만 원 네, 정도 네. 수준이고 많아봐야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이죠. 네. 근데 그게 스타트업 단계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지금 시리즈 A 단계를 말씀드리면은 뭐 5에서 10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그게 네. 서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직원이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 이 정도 보상이면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회사가 맞아요. 엄청 잘 돼서 그 맞아요. 특허 기술로 뭔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맞아요. 네. 뭔가의 이슈가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아, 네, 많죠.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라는 걸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있어요. 네. 한국 발명진흥회라는 곳에서 무료 네. 컨설팅도 해주거든요. 발진회를 통해서 컨설팅도 받고 확실하게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만들어놔야 되고 만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나중에 너무 잘 됐을 때 발명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셈이 날 수도 있고 저거 네. 내가 만든 건데 약간 맞아요. 이런 예, 예. 그래서 이제 소송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뭐 합의로 끝나죠 보통. 네네. 예, 적당하게 뭐 회사 입장에서도 그만큼 이익을 본 거니까 네네. 이렇게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의 시발점은 어쨌든 직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 안전하게 이제 가려면은 직발 규정을 꼭 컨설팅 받고 확실하게 마련해달라.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뭐 명의 관련이나 뭐 권리 관련해서 또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NDA 비밀 유지 계약서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이제 협력 업체와의 관계에서 뭘 할 때마다 항상 NDA를 써야 된다. 그것도 무조 중요하고. 네. NDA가 뭔지 한번 좀 더 아, 풀어서 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NDA는 그냥 한국말로 비밀 유지 계약서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알게 되는 어떤 회사의 기밀들 이런 네. 걸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네네. 어떤 계약서죠. 얘가 있냐 없냐도 나중에 소송이 갔을 때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무조건 회사 입장에서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NDA 쓰는 습관을 네. 좀 가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오픈 소스 부분인데 외주 개발을 주는 경우 혹은 그렇죠. 이제 오픈 소스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외주 개발 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스타트업 분들이 많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꽤 많고 제가 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함에도 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이거든요. 외주를 주는 업체가 좀 더 큰 기업이고 네. 뭐 특히나 거기가 이제 본인에게 투자를 했던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의뢰 입장에서 네, 네. 계약서에다가 보통 이제 원칙적으로는 외주 계약을 주면서 이 계약서에는 이로 인한 어떤 지식재산권은 다 나에게 발주사에게 넘긴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요구하기가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네, 스타트업들은 어쨌든 자금에 쪼달리잖아요. 네. 쪼달린 상황에서 조금 더 잘해주세요. 네, 잘해주세요, 깎아주세요, 뭐 이러는데 이런 조항까지 막 넣고 이러면 계약이 좀 안 이루어질까봐 네, 네. 계속 그걸 망설이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네. 그런데 명심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네. 넣고 가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법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명한 자가 특허를 가질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주 개발을 만약에 줬어요. 네. 발주사에서 그냥 돈만 주고 큰 컨셉 정도만 알려주고 보통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사실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겠죠.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개발을 했을 때는 특허법상은 그쪽으로 권리가 가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네네. 그거를 이제 엎을 수 있는 계약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우리에게 넘긴다, 양도를 한다라는 계약이고 그래서 그게 없을 때는 무조건 이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네.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VC들을 또 이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물어봐요. 이제 VC들이 이거 코드 누가 개발했냐,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냐, 아니면은 외주 줬냐. 네네. 또 외주했을 때 외주 계약서 보여달라. 네. 이렇게도 말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외주 개발이 아니라 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회사의 계약직으로요. 네네. 네. 직원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일단 특히 초반에 네, 이제 네, 네. MVP를 만들거나 아니면 네. 초기 제품을 만들 때 그 기간을 조금 짧게 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면은 네네.
이거는 이제 지지재권의 양도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한다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직무발명 보상 규정으로 넘어가요. 직무발명에서 그 종업원이라는 것은 네. 계약직도 포함이거든요. 우리 회사 관리감독 하에서 직무 범위 내에서의 개발이다라고 네. 하면은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회사로 넘어오는 규정이 있어서 그거랑 약간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직무발명 보상 규정으로서 회사 내부 종업원들에 대한 특허의 권리를 회사가 가져와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외부 개발 업체에게 외주를 줬을 때는 별도의 지식재산권 양도 규정을 계약서에 넣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알아주시고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것들이 결국 NDA. 예. NDA는 내부든 외부든 어디든 어떤 일에서 항상 딸려와야 되는 네. 비밀 유지 계약서 네. 써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미리 알아두고 준비를 하면 될까요? 개발자들이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오픈 소스를 다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오픈 소스 써서 내가 만든 거다 네.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오픈 소스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건 내 권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하지만 아무리 오픈 소스를 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나의 어떤 창작적인 능력이 들어가고 이걸 조금 뭔가 진보된 어떤 기능들을 추가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특허거리가 되는 거고 내 권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픈 소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MIT라든지 네. 아파치 이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누구든지 갖다 써도 되는 그런 오픈 소스라서 걔들을 가지고 내가 만들었을 때는 그거는 나의 권리가 순전히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GPL 같은 경우에는 갖다가 이제 썼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내가 어떤 창작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새로운 코드를 만들었어요. 이게 MIT였으면 이게 나의 권리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건데 GPL은 오픈 소스를 공개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독점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GPL이라서 네. GPL을 통해서 만드는 것은 사실상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VC들 입장에서도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느냐라는 것들을 항상 확인을 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그중에서 GPL 같은 거 썼다 그러면은 대체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찾으라라고 요즘에 많이 이제 조언을 하시죠. 네. 그리고 어쨌든 회사라는 거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VC들이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이제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무리 오픈소스를 갖다 쓰더라도 크게 공개를 할 필요가 없는 네. 우리만의 소스, 독자적인 소스로서 기술력을 가져가자라는 쪽으로 가려면은 MIT나 뭐 아파치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상 닥쳐서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런 네, 상황에서 뭐 갑자기 다음 달에 라운드를 돌 건데 네.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이러면 사실 난감하죠.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기간은 두고 이것들은 준비하시면 좋다. 네. 그 영역별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에서 말씀드린 게 특허 확보잖아요. 네. 특허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허 뭐 출원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라운드를 돌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안전한 권리는 아니잖아요. 네. 바뀔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특허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일단 우선 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특허라는 것은 출원을 하게 되고 심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등록이라는 것까지 이루어지는데 심사를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우선 심사라는 제도가 있고 이 우선 심사 제도를 통했을 때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은 어떤 투자 라운드를 돌겠다라는 시점 한 6개월 전부터는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025년 작년 10월에 생긴 제도인데 네. 이 우선 심사보다 더 단축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요? 네. 초고속 심사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2개월, 3개월이면 되거든요. 근데 엄청 한정적이에요. 한 6개월 전부터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초고속 심사를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아니면 우선 심사를 태우고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라운드 단계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특허 개수를 확보하고 네. 그 다음에 특허권이 나오는 시점에서 투자 라운드를 돌면서 얘를 하고 우리가 이 정도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네,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대표님들이 IP 혹은 이제 투자 관련해서 VC들을 만나기 전에 좀 더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논문이에요. 논문 진짜 네이처급 이상의 어떤 논문을 확보하고 있느냐. 네. 사실 그거면
뭐 네, 그거는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박사급 인력이죠. 네. 어떤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음, 그 기술 분야에서 우리는 박사급 인력만 해도 뭐 몇십 명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것만 해도 이 회사는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전 특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이 중에서 효율적인 게 뭘까라고 하면은 저는 네. 특허를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효율적이라는 거는 시간과 돈, 네네. 그러니까 시간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논문 하나 쓰는 거 어렵습니다. 네. 이거 논문 하나 쓰는 거 쉽지 않고 박사급 인력 비싸잖아요. 네, 그런 비싸죠. 게 한두 명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을 뭐 계약직으로 뽑을 수도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네. 정규직으로 뽑아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어떤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네. 부분들 그걸 고려하면은 특허는 한 건에 딱 비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출원하는데 뭐 2,300만 원, 음, 뭐 등록까지 해도 한 500만 원 선에서 네. 마무리할 수 있는데 10건을 한다 해도 5천만 원이에요. 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쵸. 지금 A 단계에서는 네, 질적을 좀 떠나놓고 양적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돈으로 네. 커버할 수 있는 네.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하는 어떤 요소가 네. 이제 특허인 거고 스타트업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돈이 이게 자금력이 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효율성을 네. 따져야 되는 거고 네. 그럴 때는 특허의 개수를 좀 확보를 해서 확보를 네, 그래서 그걸로써 이제 기술력을 조금 다져가는 네. 그런 모습들이 VC들에게는 좀 안정감을 주는 회사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득됐어요. 통제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맞아요. 네. 플래닝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네. 돌아오도록 하고 저희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 테크 벙커였습니다. 생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